자,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이런 질문을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싱가포르에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싱가포르에서 뭐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을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거고. 근데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싱가포르 세일즈 앤 트레이딩 관련으로 한국인이 필요한 분야나 섹터는 어디인가요? 또한 한국인이라는 사항을 제외하고 세일즈 앤 트레이딩에서 필요시되는 스킬과 자질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세일즈 앤 트레이딩을 물어보셨는데, 한국에서는 세일즈 앤 트레이딩을 같이 쓰거든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삼성선물에 있을 때 International Sales and Trading 부서였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 있을 때도 International Sales and Trading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은행에 오니까 Sales와 Trading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Trading은 정말 자기 북을 가지고, 북이라고 합니다. 그 계좌를 가지고 포지션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인 거고요. 뭐 그게 고객 관련 해지 플로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뭐 일정 부분의 마켓 마켓에 대한 예상이 들어가서 방향성에 대한 약간의 베팅일 수도 있는데, 그 북의 P&L을 관리하는 게 이게 트레이딩이에요. 그리고 세일즈는 우리가 오퍼할 수 있는 자산의 고객에 소개하고 트레이딩과 중간의 연결고리, 이 사람들이 세일즈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제 벌지 브라켓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세일즈랑 트레이딩이랑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이제 큰 회사는 해당 컨트리 세일즈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코리아 세일즈 팀, 아니면 뭐 타이완 세일즈 팀, 이렇게 좀 컨트리 스페시픽하게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한 나라, 아니면 그 대만 쪽은 만다린 차이니즈인데 약간의 그 호켄이라 그러나, 그 대만 쪽 그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 말을 하면 그 세일즈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그러한 그 국가들에 한해서는 그 세일즈 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에셋 클래스, 어크로스 에셋 클래스를 다 커버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문성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모든 거를 다 취급하신다면 되죠. 레이트, 이거는 이제 채권 쪽이죠. 그리고 FX, 에쿼티, derivatives 다 커버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러한 세일즈들 말고 그 해당 에셋 클래스의 세일즈가 또 따로 있어요. FX 세일즈가 있고, 에쿼티 세일즈가 있고, 레이트 세일즈가 있고, 정말 많죠. 거기다가 뭐 FICC, 아니면 뭐 derivatives 세일즈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통으로 묶는 프라임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게 하나 세일즈고, 어디 세일즈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나 세일즈야. 그럼 벌지브라켓 펌에 있다. 그럼 너 뭔데? 너가 어느 쪽인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프라임, FX, equity, rates, FICC 여기에서 한국 사람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 이거는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벌지브라켓 펌이 한국 고객들만을 스페시픽하게 타겟을 한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그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이다, 아니면 뭐 모간이다, 아니면 뭐 HSBC다, 뭐 바클레이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오피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오피스가 리저널 오피스라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보통 커버를 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보통 이제 벌지브라켓 펌들이 홍콩이나 아시아에 이제 헤드쿼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리저널 헤드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퍼링 할 수 있는 프로덕트들을 이쪽에서 이 리저널 세일즈가 그럼 너는 한국만 대상으로 해라. 너의 대상은 타겟 클라이언트가 코리아 온쇼다. 온쇼 고객만 너는 그러면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뭐 영어 능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로컬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실제로 한국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위해서 한국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뭐 미국 은행들은 뭐 골드만도 한국 오피스 있고 모건도 있고, 근데 이제 모든 에셋 클래스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뭐 모건 스탠리가 뭐 선물 옵션을 한국에서 하진 않을 거거든요. 뭐 시티 이런 데는 한국에서 아마 받았다가 한국에서 한국 데스크를 뭐 셋업을 뭐 얼마 전에 뭐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각각의 이제 은행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트레이딩이나 이 세일즈 관련 롤을 해당 국가에 두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는 거냐 아니면 홍콩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거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게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 일할 거면 한국 네트워크나 이런 게 더 중요하겠고, 물론 이제 아마 신입으로 뽑을 확률은 이제 굉장히 적고, 기존에 세일즈 경험이 있는 데서 이제 아마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경력직으로 이제 데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저도 이제 KTB 코리아 트레저리 펀드죠. 이쪽으로 예전에 시티에서 사람 뽑을 때 한번 면접을 봤던 경우가 있거든요. 삼성에 있을 때.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국 물만 담당하게, 그러니까 한국 스페시픽하게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한국 세일즈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경우를 뽑는 경우가 있고, 아시아 퍼시픽에서 할 거면은 조금 더 약간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 다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거 커버하고 미국 거 커버하지 말고 유럽 거 커버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내가 아시아가 유럽이랑 미국이랑 코릴레이션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쪽 거래소나 그쪽 거래소에 상장된 품목으로 해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으면 리저널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헤지 펀드가 한국에 오피스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헤지 펀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세일즈면은 그리고 트레이딩이면은 이제 아시아 전체 시장을 보는 거죠. 아마 아시아 레이츠 아니면 아시아 FX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에셋 클래스별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져 있거든요, 팀들이. 그래서 그런 걸 커버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에서 세일즈 할 거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말이나 일본어나 이렇게 아니면 대만에서 만다린 커버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의 메인 커버리지는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리얼 머니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헤지 펀드 클라이언트나 이런 사람들을 커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물량을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반대 그 카운터 파티로서. 그래서 약간의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만약에 할 거면 사실 그 세일즈는 언어 능력이 정말 그 있어야 되고요. 영어 유창해야 되고 그 만다린 차이니즈 정도 해야 되고, 홍콩에 있으면은 이제 뭐 캔터니즈 하면 좋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일본어까지 되는 친구들이 이제 왕왕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플러스죠. 왜냐하면 일본 데스크에서 커버를 하는데 만약 일본 데스크가 다 집에 간 경우에 그 일본 데스크 그 오피서가 아닐 때 아시아에서 일본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커버해주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이드 랭귀지로 한국어나 일본어가 하면 좋지만 이 메인은 영어, 만다린 차이니즈가 돼야 된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할 거면 트레이딩은 사실 똑같아요. 그 트레이딩은 세일즈랑 다르게, 물론 세일즈도 이제 뭐 그 보통 이제 뭐 석사 학위 정도 뭐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트레이딩은 저는 학사만 나온 트레이딩은 그 트레이딩 잡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은 없어요. 이 트레이딩은 일단 복잡해요. 일단 보통 트레이더들이 보통 이제 트레이딩 플랫폼을 그 가지고 있고, 뭐 일단 뭐 블룸버그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트레이딩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엑셀 뭐 아니면 뭐 파이썬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특히 이제 만약에 뭐 그 장외 옵션 같은 거를 다뤄야 된다. 그리고 옵션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프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학부에서 나온 그 수준으로는 아마 학부에서는 이거를 커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공학이나 수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기본적으로 수에 대한 감각,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고, 뭐 프로그래밍은 뭐 꼭 없어도 됩니다. 만약에 QL 할 거면 뭐 있어야 되는데, 퀀티테이티브 애널리스트 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뭐 싱가포르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실 거면은 기본적으로 그 금융공학, 뭐 NTU, 뭐 금융공학, NUS 뭐 이런 데서 뭐 수학이나 이쪽 하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보면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아시아계 분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다르다. 결론, 세일즈랑 트레이딩은 원하는 스펙이 좀 다른데, 물론 세일즈 하다가 트레이딩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 한국 사람이 필요하면 한국 오피스에서 한번 뽑을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도 뽑을 수도 있는데, 한국 오피스가 없는 그 회사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커버를 할 수 있게, 근데 다른 것도 다 커버할 수 있게 아마 경력이 되는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능력은 뭐 트레이딩 쪽은 당연히 좀 약간 스마트하고 숫자적 감각, 뭐 엑셀, 파이썬 모델링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 예외는 델타1 쪽은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왜냐면 복잡한 걸 안 다루니까, 델타1 쪽은. 그리고 제가 있는 그 프라임 데리베티브 서비스에서 여기서 세일즈 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도 석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쪽에서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자, 두 번째, 싱가포르 금융계에서 일하고 계신 한인분들이 많이 계신 커뮤니티를 아시나요? 두 번째, 모릅니다. SG의 한인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예전에 활발하게도 모이고 뭐 술자리도 있고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 이제 2000년대 후반, 뭐 2010년대 초반 때 얘기고, 지금은 아마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일단 저희 회사만 해도
그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한국 국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뭐 국적은 뭐 싱가포르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영국일 수도 있지만 8분이었다가 2명까지 줄었다가 4명이 됐거든요. 이 트레이딩 룸에. 그래서 한국 쪽에 대한 한국을 내가 그 은행이 한국을 내가 정말 들어가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 막 하이어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한국 사람에 대한 헤드카운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한국 사람을 뽑아서 왔는데 저는 이제 한국 디펜던시는 아예 없거든요. 그때는 우리 은행이 한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막 그렇게 코리아를 푸시하는 건 아니어서 한국 쪽은 뭐 제가 그러니까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담당을 하지만 제 기본 업무는 글로벌 그냥 클라이언트들이거든요. 한국말이 없어도 제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대해서 꼭 한국말을 할 수 있고 한국의 컨트리 디펜던트한 사람들을 저희 은행은 뽑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은행들도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뭐 맥쿼리 같은 경우도 한국을 닫았고, 뭐 RBS도 한국 닫았고, 뭐 골드만삭스 엑센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도 한국 닫았고, 한국에서 이제 철수하는 데는 많아지는데 들어가는 데는 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을 대상으로 아시아에서 세일즈를 하고 다른 고객도 커버하려고 한국 사람을 고용이 많이 됐으면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돼 있을 텐데 최근에는 그런 거는 좀 적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 각기라 각자 도생. 네. 그래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모르겠고요. 그 한국인들이 많은 커뮤니티. 네.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생활하고자 하기에 싱가포르 금융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혹시 알게 되면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답이 충분히 됐나 모르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연락 주셔도 되고, 제 채널을 개설 목적이 사실 뭐였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듣고 싶은데 그거를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런 시간들이 좀 약간 외롭다 그래야 되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금융업에 들어온 지 13년이 됐고 싱가포르에서만 일한 지도 벌써 만 5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6년 차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게 그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니 뭐 주식 관련 얘기가 좀 많았긴 했는데 주식 관련 얘기도 뭐 기회가 되면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싱가포르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싱가포르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 금융업으로 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채널의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밤이 늦었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